정말 이번 얘기도요. 잔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 그 영화 제목이 떠오르는 사건입니다. 장희영 교수님. 네, 정말 끔찍한 폭행 사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엄청난 사건이 또 한 건 벌어졌는데 네. 문제는 아무런 살해 동기도 없었고 어쩌면 단순한 호기심에 사람을 죽인 게 아니야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끔찍한 사건인데요. 지난 4일 오전 2시 30분경입니다. 새벽 시간이었고요. 네.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도로에 내버려져 있다가 나중에 아하. 이제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살해된 사건이었었는데 네. CCTV를 통해서 이 내막을 보면 더 끔찍합니다. 일단 이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합니다. 여성이 쓰러져요. 근데 여성이 움직였다 싶으면 또다시 폭행을 하고 정말 마치 죽었나 살아나 확인하는 것처럼 무차별적인 폭행이 계속 30분간 이어지다가 아하. 끝내 이 여성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이 여성을 심지어 도로에다 유기를 하고 이 남성은 아하. 도망을 칩니다. 네. 그런데요. 김복준 네, 의원님. 일단 저 자체만으로도 남성이 여성을 폭행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무자비한데 지금 저희가 알아봤더니 정말로 이 50대 여성은요. 정말 왜소한 체격이었다면서요. 네, 저 키가 132면 일반적인 우리 기준으로 볼 때도 많이 적어요. 네. 132에 체중이 31kg래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초등학생 수준 정도의 이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이도 드셨잖아요. 네. 그런 사람을 이 범인은 제가 보니까 180cm라고 해요. 그러면 엄청나게 이 건장한 그 젊은이고 나이가 20대라고 그러면 뭐 힘이 펄펄 날 때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런 그 58세 된 그 왜소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네. 그 폐지 주어서 네. 남편 없이 홀로 생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무작위로 이 구타하고 네. 30여 분간 폭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장 교수님이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니까 저 빼트리신 것 같은데 길 가운데로 데려가서 하의를 벗기고 가버리거든요. 아하. 또 그 심리도 또 판단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제대로 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러면 홍순빈 아나운서 30분 넘게 폭행이 계속되는 동안 이 여성, 이 남성을 폭행을 말리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까?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던 세 명이 그 피의자한테 다가가서 말리려고 했는데 네. 그 피의자는 오히려 내가 경찰이다, 가라 라면서 폭행을 지속했다고 하네요. 아니 뭐라고요? 내가 경찰이니까 상관 말고 자리를 비켜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진짜로 손정혜 변호사님 저 남성이 진짜 경찰관 맞아요? 아닙니다. 이 박모 씨는 심지어 아르바이트 거제에서 하면서 군입대를 기다리던 사람이었고요. 이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경찰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남자 범행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술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왜 그곳에 가서 사람을 때렸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일관되게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재질이 더 좋지 않은 게 이 가해자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의 가해자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군입대를 앞두고 이 스트레스로 이제 술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고 네. 함께 술 마신 지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습관성, 폭력의 어떤 가해의 전력을 가진 사람이 또 술을 마시고 선량한 50대 여성, 어떠한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폭력을 가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저 CCTV 영상이 지금 나옵니다만 장희영 교수님 저 왜소한 체구의 50대 여성 30분 동안 얼마나 공포에 떨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을까요? 지금 뉴스파이터니까 지금 화면을 보고는 있습니다만 정말 차마 화면을 오래 지켜보지 못할 정도의 보는 사람도 이런 극심한 공포감이 느껴지는 저 상황에 저 피해자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더 이제 안타까운 건
김복준 교수님 말씀대로 너무나 왜소한 여성이었었고 또 평소에 넉넉하게 사는 분도 아니었었고 폐지를 줍고 또 이제 홀로 사는 분이었고요. 뭐 마땅한 거주처도 없었는지 그냥 뭐 네. 다리 밑이나 이런 소파 이런 데서 그냥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고 아직 경찰의 말에 따르면 뭐 A 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가끔 사회복지사가 집을 찾아와서 돌볼 아하. 정도라면 아마도 뭐 생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이거 뭐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저 30분 동안 살려달라고 얼마나 그러니까요. 외쳤을까. 근데 그 또 야심한 시각이었었고 얼마나 극심한 공포를 겪다가 숨졌을까. 네.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정말로 너무너무 잔혹해서요. 더는 CCTV 영상을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 남성, 이 가해자가 한다는 말이요. 술에 취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이긴 하죠. 그런데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나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는 항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면 형량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는 걸.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 네. 처음에 경찰은 상해치사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주요한 이유가 제가 추정컨대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폭행했기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아하. 범행 전에 자신의 핸드폰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을 검색해 본 결과가 나타납니다. 검색했다는 거예요? 결국 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허허. 약자를 골랐다고 본 거예요. 네. 더더군다나 폭행을 심하게 가한 이후에 피해자를 도로 한가운데 방치해두고 갔다는 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고 아하. 이런 범행의 일련의 과정을 봤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아하. 함께 신청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요즘 강력 사건이 많이 생길 때마다 많은 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제발 없게 법 좀 거쳐주세요. 이런 목소리 많잖아요, 지금. 이 사람 심신미약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아하. 오히려 주치 폭력 문제는 더 가중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고요. 요즘에 술에 취했다라고 해서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히려 독일에는 명정죄라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서 약물이나 음주로 취하게 만든 다음에 범죄를 하면 더 가중 처벌하고자 명정죄라는 걸 두는데요. 이 사람 평소 술 먹으면 다른 사람을 때리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에 이렇게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검색했습니다. 혹여라도 스스로 자의로 일부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런 범죄를 한 것인지 아닐 정도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감경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는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 게 최근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그 피의자 신상 공개했잖아요. 이 사람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 2죠. 거기에 보면 이제 잔인한 그 범죄 증거가 명백하고 요건이 이제 어느 정도 성립될 여지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약간 이 경찰의 처분이 아쉽기는 해요. 처음에 경찰에서 이 사건을 입건해서 그 검찰로 구속해서 넘길 때는 죄명 자체를 폭행치사, 상해치사를 의유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해의 목적으로 구타를 했는데 죽어버렸다. 네.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처럼 중대한 결과가 나온 것처럼 했는데 이거는 경찰이 수사 잘못한 겁니다. 보면은 네. 처음부터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여성을 그 마구제비로 그 CCTV 영상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걸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건 거의 죽이려고 작정하고 구타했다고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뭘까요? 실컷 때리고 난 다음에 도로 한가운데로 가서 사람을 놔두고 와버리거든요. 하하. 그거는 지나가던 차가 치여서 사망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예요. 제가 볼 때는. 아하. 이랬다면 이거는 애초부터 살인죄로 의유를 했어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부분은 경찰이 수사 잘못한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그런 죄명으로 갔다면 네. 특강법 관련돼서 네.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도 또 판단해 볼 것 같은데 네. 뭐 결국은 검찰에서라도 살인죄를 의뢰했으니까 네. 그건 뭐 신중히 뭐 검토가 될 겁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검찰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고요.
법이 눈물이 있다면 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 여성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차원에서라도 따끔하게 단죄해 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